차를 주차하듯 언제든지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파킹 통장, 또 하루만 넣어둬도 이자가 발생하는 통장, 이름도 참 잘 짓습니다. 파킹, 그래서 예전에 그 재벌가에서 하던 파킹 떠올릴 만큼 호사스러운 이름이기도 했는데,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너도나도 금리를 올리고 저축은행까지 끼어들면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시중은행은 이 파킹 통장과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요. 어떤 곡절이 있는 건지 파킹 통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죠.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금리부터 따져보면 예적금에 비교했을 때 파킹 통장 금리는 조금 낮죠? 일단 구조상 이제 파킹 통장 금리가 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예, 파킹 통장이란 것은 뭐 이름은 사실 멋있지만 예전에 이제 흔히 뭐 저희가 쓰고 있는 월급 통장, 그렇지. 혹은 뭐 체크카드를 쓰고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하죠. 예. 그것 중에 일부, 그러니까 특정한 좀 이자율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월간 이자를 주고, 뭐 여러 가지 금리 혜택을 조금 준 이런 수시 입출금 통장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기 예금 혹은 정기 적금하고 비교해서는 그쪽은 아무래도 돈을 쌓아놔야 되니까 그렇죠. 금리가 낮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뭐 시중은행에서 지금 보면은 예적금 통장은 뭐 3, 4%대, 뭐 파킹 통장은 1, 2% 수준이긴 하고요. 저축은행은 당연히 시중은행보다는 금리를 많이 줘야 되니까 예적금은 5%대 후반 정도까지. 파킹 통장 뭐 최근에 OK저축은행에게 상호를 좀 말씀드려서 그렇긴 하지만 뭐 5%까지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3%, 4%대. 그리고 파킹 통장을 사실 광고로서 들고 온 것은 이제 토스뱅크라든지 여러 인터넷 은행들이었는데, 그렇죠. 이때 지금 거의 비슷하게 이쪽은 뭐 예적금은 한 4%대, 파킹 통장은 한 3%대 정도로 아마 이 정도 지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늘 근데 은행에 뭐 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모든 게 그렇듯이 이제 금액이라는 게 한도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보통 뭐 아까 말씀드린 OK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만 5% 주고, 그다음 5천만 원까지는 4% 주고, 그다음 또 할인해 주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우대 금액하고 한도 조건들이 조금씩 다 다르다. 요 정도까지는 아마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아까 시중은행이 3, 4%, 파킹 통장이 1, 2%니까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1, 2% 하면서 뭐 인터넷 뱅크라든지 저축은행 금리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이 토스뱅크나 K뱅크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신 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꽤 올리고 있어요.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문제가 이제 최근에 머니 무브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그렇죠. 그 돈이 은행으로 다 쏠리고 있습니다. 증권사의 돈, 그다음에 보험사의 돈, 그다음에 이제 저축은행들의 돈까지 사실 거의 모든 자금들이 시중은행으로 다 몰려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쪽이 아무래도 안전하고 뭐 고금리를 주니까 돈이 몰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돈이 몰려가게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축은행들은 혹은 인터넷은행들은 수신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신이란 것은 결국은 저금이 부족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저금을 끌어모으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 근데 예적금 금리만 가지고는 이제 경쟁이 조금 어려우니까 아까 말한 수시 입출금 통장, 그게 뭐 흔히 말하는 체크계좌 그런 쓰는 계좌에 대해서도 금리 우대를 주면서 적극적으로 돈을 끌어모으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토스뱅크나 뭐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는 이미 상장을 했지만 이제 내년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상장을 준비하려면 결국은 덩치가 중요합니다. 덩치가 중요한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예금 수신을 많이 받아야 되고, 예금 수신을 많이 받는 채널 중에 하나로 이런 파킹 통장을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보다 뭐 K뱅크나 그 토스뱅크 등에서 좀 파킹 통장을 널리 활용하고 있는 양상이긴 하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금융감독당국에서 예금이자 너무 올리다 혹시 나중에 역마진 날까 봐서 꽤 신경을 쓰고 경고도 하던데, 이 경우는 예외입니까? 파킹 통장은 이제 아무래도 예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이나 적금금리는 일부 기간 고정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높죠. 근데 파킹 통장은 그거보단 금리가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적금 금리에 비해서 흔히 말하는 금리를 더 줄 여력이 조금 더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 자체가 소비자들한테 더 편하고,
그다음에 은행은 사실 부담이 많은 거죠. 아무 그렇죠. 때나 빼가는데 이제 금리 많이 주겠다는 이런 그런 어떤 통장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아무래도 예적금 금리보다는 이제 파킹 통장의 금리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고 이걸 가지고 경쟁을 해볼 이런 상황이 되긴 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금 규모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 돈을 맞는 금융기관 입장에선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 돈을 어떻게 굴립니까? 일단은 수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은행이란 것은 여신하고 수신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수신이란 것은 저금, 그 여신이란 건 대출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대출을 할 때 이 저축 자금을 써서 대출을 해준다라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저축이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 같은 경우에는 만기 구조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기업 대출의 만기라든지 이런 걸 매칭시킬 수 있다라는 차원이 있지만 이제 이쪽은 조금 그렇지 않은 불안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계속 유지만 할 수 있고 그리고 늘 평균 수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빠져나가지만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저축은행이라든지 인터넷 뱅크 등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관리를 하면서 대출을 해주는데 사용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만 인터넷 은행이야 사실 상장 앞두고 그런 인센티브가 있겠지만 저축은행은 이른바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도 이 금리 경쟁을 안 할 수 없는데 혹시 그러다 잘못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도 여전하거든요. 괜찮습니까 이건? 일단은 뭐 파킹 통장도 수시 입출금 통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러분 보통 아까 그 월급 통장들에 대해서 사실은 5천만 원까지는 다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월급 통장의 일종이고 크게 보자면 월급 통장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5천만 원 아래로 가면은 뭐 일반 저축은행 저축하듯이 뭐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뭐 흔히 들으셨을 때 이제 어떻게 보자면 저축을 할 때 5천만 원씩 쪼개서 여러 군데 저축은행을 하라라는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관점, 그런 동일한 논리가 이쪽에서 적용이 되고요. 이거 역시 뭐 그러니까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 통장의 일종이기 때문에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되고.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를 높게 해주게 된다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고 늘 또 옮겨나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저축은행 간 이렇게 또 옮길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차원에서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저축은행에서 파킹 통장이 차지하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이제 토스뱅크가 적극적으로 이제 파킹 통장을 내면서 이제 금리 경쟁을 부추겼는데 이게 시작하지가 아직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중은행이 여기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경쟁 안 해도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언제든 예적금 통해서 돈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가요? 일단은 시중은행은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머니무브처럼 모든 돈이 시중은행에 흘러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고금리 상태가 되고 사람들의 뭐 수익률이 혹은 기대 수익이란 게 4%, 5% 특히나 이제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데 시중은행 같이 늘 사용할 수 있고 안전한 데에서 4%, 5%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시중은행에 돈이 많이 쏠려가고 있어서 지금도 뭐 최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호라든지 보면은 은행으로 돈이 너무 많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시중은행들은 이렇게 돈이 많고 업력이 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채권을 또 발행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신용등급들은 거의 다 트리플 A 등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대출 기회가 좋은 대출 기회가 있다면 뭐 흔히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좋은 대출 기회가 있다 그러면 채권을 자체 신용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하고 이것을 또 기업들에 대출을 해주면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예금의 수신에만 의존해야 되는 인터넷 뱅크나 저축은행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파킹 통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파킹 통장을 하면은 수시 입출금 예금 그러니까 예금 통장 자체가 그 계좌가 이제 관리가 좀 어려운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은행 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굳이 관리가 어려운 것보다는 지금도 이미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필요하면은 은행 채권 발행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아주 분명한 상품이에요. 파킹 통장이라는 게 늘 그냥 수시로
자유 입출금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또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는다는 것도 장점인데 단점은 그래도 은행의 예적금보단 금리가 떨어지는데 소비자로서는 어떻게 활용할 만한 상품입니까? 사실 예전에 저금리였을 때 이제 파킹 통장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상품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금리들이 다들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중은행의 금리가 너무 올라가면서 이것과 시중은행의 적금과 이 파킹 통장의 예금 그냥 그 이외에 시중은행 아닌 제2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파킹 통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실 고민이 좀 생기는 건 맞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자금을 빼야 된다든지 혹은 단기간에 자금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파킹 통장을 운영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적금이란 것은 만기까지 보유하면은 이자가 괜찮은데 이제 그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지만 수수료가 조금 발생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물론 원금 보장 자체는 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조금 문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돈을 단기적으로 뭔가 운용해야 되실 분들은 파킹 통장을 이용하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금리가 약간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는데 그렇죠. 내년에 올해는 조금 단기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면서 내년에 이제 2, 3년 크게 이제 목돈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투자자들 역시 조금씩 파킹 통장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 역시 방법이 아마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또 이제 실제로 예적금 만기 자체가 많이 짧아지는 운용기간이 짧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도 나오던데 오늘 금융시장의 최근 흐름 변화에 대해서 파킹 통장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겠습니다.